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일본산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화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이르면 이달 중순 비핵화 실무 협상에 돌입합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살인과 시신훼손,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사건으로 규정했는데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도 가장 중대한 살인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2일 에콰도르에서 숨진 뒤 화장터에서 장례를 치른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장례식은 콘스탄틴 츠카이라는 가명으로 치러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대형 화분 80개를 배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맞춰 천막을 잠시 철거했던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광장 총동원령을 내리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일본의 수출 금지 조치에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비상입니다. 일본제 중간 제품이 없다면 아예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돼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의 재고는 2, 3개월 분량뿐입니다. 이어서 홍유라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는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수출 규제 품목의 재고가 최대 3개월 분량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고를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좀 다소 걸릴 수도 있고 생산에 차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다른 기업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엄포가 아니라 실제 공장이 멈출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양국 간 정치 이슈에서 불거진 갈등인 만큼 정부가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생각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양국 간의 협력적 경제 관계가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는 논평까지 내놨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월 반도체 수출이 25.5% 감소하는 등 산업 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출 단가의 급락이 최근 수출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일본이 독점하는 분야라 다른 수입 국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일본산 원재료를 쓰지 않도록 아예 제조 공정을 바꾸고 싶어도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어 우리 주력 기업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네, 바로 이 장면. 한일 정상이 단 8초만 악수를 나눴을 때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지 사흘 만에 일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이죠.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청와대 녹실회의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 대응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한 통상 문제로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을 담당하는 외교부 2차관이 아닌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나가민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도 이런 이유로 풀이됩니다. 조 차관은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6.29 G20 정상선언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강력 대응 뜻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일 외교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한 강대강 대결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경제산업부의 김지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본의 정확한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한테 좀 애를 먹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기업에 직접 타격을 입히겠다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격을 입히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도 일본이 예상보다 아주 센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해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오늘 이거는 이미 일본이 거부했던 제안인데 네. 다시 공개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걸 보고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품목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본은 군사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이 첨단 재료 전반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뿐만 아니라 더 키울 수 있다. 그 가능성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이 강하겠죠. 근데 70%에서 90% 지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건데 우리 기업들이 일본 말고 다른 곳에서 살 수는 없습니까? 네, 우선은 일본이 점유율도 높지만 네. 품질이 좋기 때문에 네. 대체 시장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있기는 있는데 아직 품질 수준이 일본보다는 낮고 대부분 일본 기업들과 합작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본에 이렇게 의존도가 높았던 건데 이 때문에 한국 산업의 급소를 일부러 노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뼈아플 3대 수출 효자 품목을 노렸다. 그런 점에서 급소라고 표현을 쓰는 거겠군요. 자, 그런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은 지난주에 또 오사카의 전 세계 지도자를 모아놓고 무역 질서를 되찾자, 자유무역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아베 스스로 자기 말을 뒤엎었습니다. 내부에서 문제 제기 없습니까? 문제 제기 있습니다. 네. 특히 수출이 막히면 결국 일본 기업에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 기업에서도 제살 깎아먹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판이라든지 이런 시점에서도 굳이 아베 총리가 경제 보복에 나선 것 7월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한국 때리기로 보수 세력을 결집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 이제 뭔가 대응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생각입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우선 정부는 WTO에 제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경제적 맞대응 카드를 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수입선도 좀 바꾸고 그리고 국산화 제품을 개발해서 체질 개선도 나서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환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일본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베이징 중심가에서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의 5개 광고를 올리던 광고판이 이틀 전 한밤중에 기습 철거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게 압박을 받던 시점에 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주황색 조끼 차림의 철거반이 버스 정류장의 모습을 나타내더니 광고판을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해 뜯어낸 광고판에는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선명합니다. 철거반 수백 명이 동원돼 베이징 시내 광고판 120여 개가 몇 시간 만에 철거됐습니다. 이 광고판은 한국 업체가 2025년까지 운영하기로 계약한 뒤 수십억 원을 들여 설치한 것이지만 보상도 없이 철거한 겁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협상 중에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혹스럽고 어떻게 할지 당시에 모르겠고.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던 창안제 버스 정류장입니다.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던 바닥에 시멘트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 당국이 내세운 명분은 주변 경관께서 기업 광고판 대신 중국적인 특색을 갖춘 정류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발생한 시점이나 이런 걸 볼 때 저희는 이런 사드 보복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지 않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营造公平、公正、非歧视的市场环境。 공평한 대우를 강조한 중국 지도자의 약속과 달리 해외 기업에 대한 부당 대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동력을 되찾은 비핵화 협상 소식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실무 협상을 2, 3주 내로 열기로 합의는 했지만 북한이 무엇을 없애야 비핵화로 봐줄 것인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이벤트는 잘 치렀지만 다시 힘든 실무 협상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이동훈 기자입니다.
어제 판문점 북미 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은 환하게 웃으며 자유의 집을 걸어 나옵니다. 그동안 미국을 향해 셈법을 바꾸라고 압박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족스러운 답을 들은 표정입니다. 제재 완화를 요구하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던 만큼 이번에는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확답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파트너도 깔끔히 정리됐습니다. 외무상인 리영호 동지가 상계 측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국 국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기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빠지고 대미 협상 라인이 외무성으로 교체된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이달 중순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된다면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북한은 영변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비밀 핵시설도 함께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 시점도 간극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영변 핵시설이 폐기되면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진정성 있게 완전하게 폐기가 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어제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남북미 정상의 만남은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성사됐습니다. 세 나라 정상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무슨 말들을 주고받았는지 영상이 새롭게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이 끝나고 차에 오르기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섭니다. 귓속말을 나누기 전 카메라를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전 자유의 집에서도 둘 사이에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하고 북측으로 넘어가는 깜짝 월경을 먼저 제안한 겁니다. 잠시 뒤 군사분계선으로 향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첫 마디는 친구였습니다. My friend.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연신 친분을 과시합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을 마련하는 데 그다른 공헌을 하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어지기 직전까지 역사적 만남에 대한 간회를 나눴습니다. 원한다면 그냥 만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친구였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어제 판문점 회담을 북한 매체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당연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지도자로 부각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도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북한이 보도한 16분 분량의 판문점 북미 회담 기록 영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행원에 둘러싸여 북측 판문강 문을 열고 내려옵니다. 김 위원장의 마지막 호위무사 김철규, 여동생 김여정과 그림자 실세 조용원, 대미협상 주축 리용호와 최선희, 그리고 집사 김창선 부장까지 줄줄이 따라붙습니다. 김 위원장이 다가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살짝 손인사부터 건넵니다. 북한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며 극적인 효과를 연출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선임 보좌관과 악수하는 장면도 내보냈습니다. 북한 매체가 이방카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오후 보도 때 관련 내용이 급하게 추가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이반카 트럼프 미 대통령 보좌관 미국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회담장을 빠져나올 때 김 위원장의 앞은 호위무사 김철규, 뒤는 여동생 김여정이 에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정상과 악수와 포옹까지 나눈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다 다시 뒤돌아보며 손을 흔듭니다.
북한의 기록 영화는 김 위원장이 준비된 전용 방탄 벤츠를 타고 떠나는 장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월경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서 지난 열흘 동안 G2의 정상이 모두 북한 땅을 방문한 셈이 됐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때문에 올 2월 말 체면을 단단히 구겼었죠. 어제는 온 행성을 뜨겁게 달궜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북한은 영국, 일본 등의 뉴스와 취재진의 모습까지 보여주며 판문점 회동에 지구촌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미순의 상봉 소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온 행성을 뜨겁게 달구며 격정과 흥분으로 열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번 회동이 이뤄졌다고 강조해 김 위원장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 북미 회동이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이뤄졌다며 놀라운 현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월경 순간에 대해 북한 판문각 앞으로 왔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하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토를 밟는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한 바 있어 열흘 동안 미국과 중국의 정상 모두 북한 땅을 밟은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두 정상과의 친분을 북한 내부에 적극 홍보함에 따라 하노이 노딜로 상처난 지도력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국제 무대에서도 G20에 참석한 정상들보다 더 큰 주목을 받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어제는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취재 경쟁이 서로 밀리고 치이는 장면도 있었고요. 남북 간 경호원이 친밀하게 인사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회담장 안팎을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하자 앞으로 뛰쳐나오는 북측 취재진. 시야를 가리자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하루 만에 급히 성사된 만남이었던 만큼 사전에 포토라인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미국 실무진과 김창선 북한 국무위 부장이 현장에 먼저 도착해 동선을 살폈지만 여기서 찍다가 취재진과의 사전 합의가 없어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열띤 취재 경쟁에 기자들과 경호원, 의전팀이 뒤엉켰고 미국 쪽 경호원들이 통제선을 지키라며 카메라 앞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순간엔 남북 경호원 간의 친밀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얼굴을 익힌 걸로 보이는 두 경호원이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눈 겁니다. 드리샴비 백악관 대변인은 국직 경호원에 밀려 회담장에 접근하지 못하자 직접 몸싸움을 벌여 통로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멍이 드는 부상도 당했습니다. 사전 준비 시간이 짧았던 만큼 회담장에 배치된 성조기와 인공기가 땅에 끌리는 오개티도 연출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마지막 일정은 오산에 있는 공군기지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대선 유세를 방불케 하는 한마디로 트럼프 쇼였습니다. 미녀와 야수라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자신의 딸 이방카를 무대로 불러 올렸고 군 장병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는 쇼맨십을 발휘했습니다. 유승민 기자입니다. 영화 아이언맨2의 주제곡이 흘러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장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미회담의 성과를 과시하듯 무대 위에서 두 손을 불끈 쥐며 승리의 손짓도 취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Osan. Thank you very much. This is great. Oh, that sounds good. 트럼프 대통령은 깜짝 북미회담을 성사시킨 참모로 폼페이오 장관과 이방카 보좌관을 소개하며 미녀와 야수에 비유했습니다. Come up, Mike. And you know who else I have? Has anyone ever heard of Ivanka? What a beautiful couple.
Beauty and the Beast. 이방카의 등장에 함성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We are very, very grateful to you and your loved ones who serve our nation out of uniform. So thank you. 트럼프 대통령은 군 장병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친밀감도 나타냈습니다. General Robert Abrams. Where's Robert? Abe. Sergeant Major Tag. Where are you? Lieutenant General Ken Cruiser. 재선 도전을 선언한 만큼 이번 방안의 모든 일정을 선거 전략으로 적극 활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롯데 신동빈 회장을 각별히 챙겼죠. 롯데의 통 큰 대미 투자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였는데 이런 대규모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 성사에도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둘러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추진됐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미 투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롯데의 대미 투자와 신 회장의 트럼프 대통령 단독 면담이 방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8일 만에 신 회장을 다시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롯데를 각별히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And Chairman Shin Dongbin, I think he's here. There you are. Such a young man. Look at that. To have done such a good job. It's incredible. How did you do that? Beautiful job. Thank you very much. Fantastic job. 제2 롯데월드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 회장은 추가적인 대미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남북미 정상의 만남에 대해 목소리를 낸 자유한국당이 머쓱해졌습니다. 강유상 의원은 DMZ 회담이 힘들 거라고 예측했다 틀렸고 민경욱 대변인은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를 문제 삼았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Our First Lady, who is a tremendous fan of your First Lady, of you. Melania thinks you're a fantastic woman. 트럼프 대통령 환영 만찬에서 나비 모양의 파란색 브로치를 착용한 김정숙 여사.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파란 나비는 사드 반대의 상징이라며 사드보다 북핵을 원한다는 뜻이냐고 비난했습니다. 경북 성주 주민이 사드 반대 투쟁을 다룬 영화 파란 나비 효과를 보라고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낸 적도 있어 파란 나비의 뜻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파란 나비가 아닌 단순한 청록색 나비라며 사드와 아무 관련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외교 안보 채널을 통해 확인했다며 북미 정상의 DMZ 회동은 어렵고 전화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고교 후배에게 들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사건을 언급하며 애둘러 비난했습니다. 3시간도 지나기 전에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드러나며 더 이상 정보를 주는 고등학교 후배가 없다는 사실만 입증했습니다. 일부 의원의 가벼운 입이 한국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미국 내 반응은 어떨까요? 이번 회동이 사진 촬영용 쇼였다는 민주당의 공격을 받자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제재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았지만 앞서 귀국 비행기 안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고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Wasn't that a gamble? The way to do it? 북미 회동에서 비핵화 관련 합의는 없었다 밝히면서도 북측의 기대치와 관련 진전 방안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력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를 애지중지하고 있다 했고 샌더스 의원도 기념 촬영이 아닌 외교를 하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o I don't have a problem with him sitting down and negotiating with our adversaries. I just don't want it to be a photo opportunity. We need real diplomacy. 비난을 의식한 듯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전 제재는 유지된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 외무성이 카운터 파트임을 확인해 대미 협상 라인 교체를 알렸습니다. 이번 판문점 회동에 대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외교가 아닌 리얼리티 쇼였다며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 이어지는 실무 협상에서 어떤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지금부터는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고유정을 재판에 넘기면서 일반인의 정신 상태로는 불가능한 극단적 인명 경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에게 전 남편을 삼촌이라고 속인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면접 교섭권 문제로 전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 상처를 증거로 보존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상처 중 일부가 고유정이 자해를 한 흔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유정의 손목 부분뿐 아니라 배에도 자해 흔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의 휴대전화에선 전 남편 살해 직후 성폭행 피해자, 성폭행 미수처벌 등을 검색한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잡힐까봐 상처를 남긴 부분인 거잖아요. 망자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을 사람의 목숨을 경시한 극단적 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사건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도 가장 중대한 살인범죄 유형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들의 면접 교섭을 거부하던 중 피해자 및 아들과 함께 투숙한 이후 펜션 내부에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검찰 조사 내내 기억이 파편화돼 진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해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을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겠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는데요.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고유정의 범행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숨진 전 남편의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끝까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될 경우 재판 결과엔 어떤 영향을 줄지 정현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온전한 시체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뼈조각이라도 얻고 싶은 거잖아요. 손톱 하나라도 얻고 싶은 거잖아요.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검찰은 사체 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적용해 고유정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사인을 밝히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고유정이 중형을 피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에서 전 남편의 DNA가 발견된 데다 증거물도 89점에 달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경기 화성시에서 세입자가 집주인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서도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미리 범행 도구를 검색했고 범행 도구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을 들어 계획적 범행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그런 정황들도 보이고 그리고 현재 반성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형량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고유정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아직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고유정을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날 고유정 관련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붓아들 사망 사건입니다. 충북경찰이 수사팀을 꾸려 제주 구치소에 있는 고유정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벌이는 겁니다. 제주도
에콰도르 간 수사팀이 총 몇 명 규모인가요? 형사과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경찰은 의붓아들의 사망 전날 고유정이 먹였다는 감기약에 특이점은 없었는지,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진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이를 발견하고 일어났을 때는 화장까지 끝나고 외추접이 다한 상태였어요.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사건 발생 넉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에 이어 의붓아들 사망 사건까지 부실 수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진상조사팀을 꾸려 사건 전반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전 남편 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전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저희 채널A는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도피처인 중남미 에콰도르에서 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숨졌고 시신이 화장됐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화장 날짜는 아들 정한근 씨가 주장했던 아버지 사망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는 검찰에서 지난해 12월 1일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주장이 맞는지, 정태수 회장이 살아있는 건 아닌지 확인 중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과야킬 시내에 있는 화장터를 하나하나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난해 12월 정 씨가 가명 류션 헨리를 써서 아버지 정태수 회장의 장례를 치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화장시설에 따르면 정 씨가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주장한 날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2일 정 회장의 시신은 화장됐습니다. 희망의 정원이라는 스페인어 이름의 화장터에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정 씨의 운전기사에게 연락을 받고 과야킬의 한 병원으로 건너가 정 씨와 장례 절차를 상담했다는 겁니다. Yo no lo vi al señor que falleció, pero yo me encontré ahí con él, le fui a dar los precios, los valores, cuánto costaba lo que él quería. 정 회장 사망 관련 서류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ada información ya fue entregada en su momento. ¿Qué pretexto tiene usted con el titular de control? 지난 2007년 출국한 정 회장이 10년 넘는 해외 도피 끝에 95세의 나이로 에콰도르의 과야킬에서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정태수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생활 중 썼던 이름도 확인했습니다. 컨스탄틴 스카이. 화장시설에도 정태수가 아닌 이 컨스탄틴이란 이름으로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요건을 사용해 지난 2010년 에콰도르로 이동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 화장과 장례 절차는 모두 위조 여건의 가명으로 진행됐습니다. 정 회장이 도피 생활에서 쓴 이름은 콘스탄틴 츠카이. 고려인들은 성 최를 츠카이로 씁니다. 최 씨로 신분 세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회장의 가명은 과야킬의 한 지역신문 SNS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콘스탄틴 츠카이 장례 미사 일정이 담겨 있습니다. Él estuvo en las salas, no en las grandes de acá, sino en las salas de allá de, no sé si fue plegaria, no recuerdo qué sala fue. 정 회장 부자의 이웃들은 한동안 두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Ella era un señor mayor y doña mayor, no es realmente algo que está 2천억 원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10년 넘게 호화 도피 생활을 한 정 회장.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한국인 정태수가 아닌 키르기스스탄인이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그룹 SES 출신 가수 슈. 지난 2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이번엔 도박빚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가수 슈는 지인 박모 씨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드나들며 돈을 빌린 겁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슈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슈는 도박빚은 갚을 필요가 없고 박 씨가 1,800%의 이자를 요구해 갚을 수도 없다며 맞섰습니다. 불법적인 이유로 빌린 돈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일본 영주권자인 슈는 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합법적으로 도박을 했다며 불법적인 일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또 높은 이자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법적인 카지노 이용자라면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합법적인 카지노 이용 과정에서 외국인들 사이에 도박 자금에 대한 대여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체 금액을 다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강원랜드처럼 합법적인 도박이라도 빌려준 도박 자금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슈가 소유한 경기 화성시 상가 건물은 박 씨가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고속도로 요금 징수원들이 지붕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가 채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지붕에 머리띠를 두른 여성들이 보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받아온 징수원들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따른 요금 징수 전담 자회사로의 소속 전환 대신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금소 근처에선 톨게이트 노조원 천여 명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회사 채용 전환을 받아들이면 용역업체 소속일 때보다 급여는 30%, 정년은 1년 늘어나지만 징수원 6,500여 명 중 1,400여 명은 채용 전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가는 거는 똑같은 외주업체로 가는 거예요. 어제자로 고용계약이 끝난 이들의 빈자리는 자회사가 새로 뽑은 기간제 징수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소속 징수원 500여 명은 청와대 앞에 모여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한때 청와대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자회사 소속 정규직 전환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직접 고용 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를 보고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수원들은 직접 고용이 될 때까지 고공농성과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건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전기가 끊기는 사고가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나오는 바람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굴뚝 곳곳에서 거대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하늘은 금세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사고가 일어난 건 오전 9시 11분. 공장 전체에 전기 공급이 끊기자 굴뚝 내부에 달린 비상 밸브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폭발을 막기 위해 굴뚝 안에 남은 가스를 태워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화염과 연기가 뿜어져 나온 겁니다. 정전이 되면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게 되면은 압력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압력 소치 터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 전기는 30분 만에 공급이 재개됐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불길과 연기 탓에 제철소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투석하고 좀 있다가 터지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가 나고 이제 터지니까 불이 나죠. 혹시 나서 갑자기나 탈소리는 소리 들었다니까? 여기 좀 나고 불기도 있다고 그러더니. 정전 여파로 제철소 내 고로 5기 중 1기만 정상 가동되고 있어 조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은 내부 변전소 차단기를 수리하던 중 정전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직전 우리 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재진 철거했죠. 그 사이에 서울시가 대형 화분 80개로
천막 재설치를 막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건영 기자, 우리 공화당이 총동원령을 내렸다면서요? 네, 조금 전 오후 6시부터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우리공화당 당원 30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조원진 당대표가 총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요, 이곳 광장에는 이렇게 대형 화분들이 촘촘하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바로 이 광장에 이 천막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이런 대응이 과잉 대응이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우파 정당으로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치고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텐트를 쳤는데 박원순 시장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대형 화분 80개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서울시가 설치했습니다. 3m 간격으로 세운 대형 화분으로 우리공화당의 천막 재설치 시도를 원천 차단한 셈인데요. 바닥 분수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천막에 대해 내린 조치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시가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화분 15개를 설치하자 공화당은 그날 낮에 바로 화분을 피해 천막을 다시 세웠습니다. 지금 광장에 놓인 화분은 그날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경찰에 광화문 광장 시설물 보호와 함께 천막 설치에 필요한 물품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조만간 광화문 광장 천막 재설치 시점과 방법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성현이 오늘 아칸소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 랭킹 1위를 달아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우리 선수들 간의 3파전이었습니다. 박성현이 공동 선두로 출발한 가운데 김효주와 박인비가 두 타 차 공동 3위로 뒤쫓았습니다. 김효주가 호쾌한 버디로 박성현을 3타나 앞서 나갔지만 12, 13번 홀에서 보기로 주춤했습니다. 박성현이 이때 1위를 탈환하는 등 엎치락 뒤치락하는 사이 박인비는 조용히 선두권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박인비와 김효주는 17언더파로 경기를 끝냈고 똑같이 17언더파를 기록 중이던 박성현이 마지막 홀에 섰습니다. 홀컵에서 10m 떨어진 이글 퍼팅 기회. 공은 불과 50cm 차이로 홀컵을 외면했지만 박성현은 버디로 마무리하며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3일 경기 내내 제가 원하던 샷이나 특히 퍼팅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버디를 했던 것 같고. 시즌 2번째이자 통산 7번째 우승. 우진영에게 내줬던 세계 1위 자리를 3개월 만에 탈환했습니다. 조금 더 부족한 제 모습을 점점 갈고 닦고 나가다 보면은 세계 랭킹 1위라는 자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박성현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이번 시즌 LPGA 17대회 중 8개를 휩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번 주에는 장맛비 대신 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만 해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기온이 오름세를 보일 텐데요. 금요일 즈음에는 폭염 수준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 불쾌 지수는 대부분 나쁜 단계 예상됩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실내 곰팡이를 막으려면 마른 천으로 물기를 잘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고 대전이 29도, 대구 31도 등으로 무척 습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해서 남부와 제주에 비를 뿌릴 텐데요. 이번에도 남부에 많은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배수구 등 주변 시설물 점검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무역을 무기로 삼는 것은 일당 독재 중국이나 아주 독특한 트럼프 대통령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으로 먹고 사는 일본이 우리에게 무역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탓일까요? 핑계거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치하다시피 했던 우리 외교도 비판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속 좁은 안가품은 두고두고 앙금을 남기게 됐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